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어때, 읽으셨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이거. 이 내용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는 있다면 승낙서 가져와라 이런 거 말한 거거든요. 그럼 칠판 다시 봅시다. 여러분 이 2번 등기가 지금 무효가 돼가지고 말소한다고 쳐보세요. 그럼 신청해야 되겠지. 직권으로 못할 거 아니에요. 왜 직권으로 못한다? 모르니까. 신청해야 돼. 그때 이거 공동 신청인가 단독 신청인가? 공동 신청. 누가 말소하고 싶어하고.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을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해야지. 갑이 말소하고 싶다래 손자 가서 못 하는 거죠. 공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을이 협조 안 하면 어떡해? 세판합니다. 소송해요. 소송해서 갑이 이기잖아요. 그죠? 이기거든. 몇 초, 얼마나 걸려서 이겨버려? 2초. 승소해버려 갑이. 그럼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 신청.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말소 등기도 일반 원칙에 따라서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신청이 원칙인 거야. 그런데 넘겨봐요. 그런데 단독 신청. 판결에 의하여 승소한 권리자나 의무자는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있을 때 말 안 들면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판결 동그라미 쳐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기 좀 보세요. 칠판. 이런 건물 이렇게 지었어. 건물 지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렇게 돼 있어. 예. 이 보존 등기가 만약에 무효라고 쳐봐요. 그럼 이제 말소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럼 직권 말소에 신청 말소예요. 신청 말소하겠지.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보존 등기 명의. 이 보존 등기 명의인이 가서 내 거 지워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 들어올 때도 단독 신청이지만 보존 등기 말소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단독 신청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 말 나온다고.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좀 분위기가 다운됐으니까 한번 좀 업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봐보세요. 이게 을이 근저당권 설정을 병합해 줬어요. 채권책이 3억이나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돈을 다 갚았거든. 이제 을이 다 갚았어. 갚았으면은 이제 이게 채권액이 0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근저당권이 이거 무효돼 버려요.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어요. 저당권이면은 돈 다 갚으면 0 돼 버리거든. 무효돼 버려. 그러나 얘는 근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말소 소멸을 해요. 살아 있는 상태야. 근데 이대로 이제 돈을 다 갚고 말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냅뒀던 거지. 을이 냅두고 있었던 거야. 그래놓고는 그냥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을이 은행에 대출하러 갔는데 얘가 있다고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을은 이거 말소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이거 단독으로 말소하겠어요? 공동으로 해야 되겠어? 병이 협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병을 찾아보니까 병이 없어. 사라져버렸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10년은 넘어가가지고 시효는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말소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말소할 수 있게 됐다고. 지금 중형 가는 거야. 막 사인에 눌려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말소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게 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해야 돼요. 소송해가지고 이기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판결 써가지고 단독 신청하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소송하려면은 소송 서류를 송달시켜줘야지 재판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그랬잖아. 그럼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 서류를 보내줘요? 공시송달한단 말 들어봤어요? 공시채구한다 그러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보내줍니다. 그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판결서가 나오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단독 신청하는 거거든.
자, 거기 3번 한번 보겠어요. 3번.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소재불명 동그라미 쳐봐요. 소재불명으로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끊어주고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공시채고를 신청하래요. 공시채고 밑줄 채권 판결이 있으면 채권 판결 동그라미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 또 거기서 또 곤란한 말이 하나가 나왔네. 채권 판결 뭘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되게 말이 좀 어렵고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까? 편안하세요? 좀 부담스러우세요? 엄청 간단하게 해드릴게. 이거 나 우리 지난번까지 해가지고 막 이행 판결 들어봤다, 뭐 확인 판결 들어봤다, 확정 판결 들어봤는데 별말이 다 나오는 거야. 이제 채권 판결. 지금이 여러분들이 옷을 두껍게 입고 다니니까 전혀 표가 안 나고 신경도 안 쓰겠지만 여름이 되면 몸을 노출하니까 털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모하지요. 약도 바르고 제모제. 그 다음에 봄 되면은 막 풀들이 무성하게 올라오잖아. 그럼 뽑아야 되는데 약을 쳐버리지. 제초제, 제모제, 제초제 할 때 그 제야 이게. 응? 털 없애는, 풀 없애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겠어? 채권 권리 없애는 판결이에요. 권리 없애는 판결, 채권 판결. 그냥 이것은 제초제 수준이라는 거지 어려운 말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떨 때 하는 말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소재불명 됐을 때 동그라미 소재불명. 소재불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없어져갖고 이게 말소 듣기로 곤란하단 말이지. 그럴 때 받는 판결이 뭐라고? 채권 판결이야. 이걸 받으면 그 판결 들고 가가지고 단독으로 말소해달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채권 판결 받으면 직권으로 말소된대요? 신청해야 된대요? 어떻게? 신청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택도 없을 것 같아. 나옵니다. 안 나오면 써놓진 않았지. 이런 거. 그래서 이 채권 판결이라는 표현 실제로 이제 여러분 중에 어음이나 수표 같은 거 거래했던 분들이 있다면은 거기서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어음 분실하거나 수표 분실하잖아. 그때 채권 판결 받는다고 그래. 이때. 근데 이제 그거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고 여기서는 채권 괜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다음부터 채권 판결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면은 웃으세요.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자, 이제 신청해서 하는 것까지 봤어요.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그럼 직권 말소. 직권 말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각하사유 기억나시죠? 각하사유가 등기법 제29조에 몇 가지가 있어요? 13가지는 지적 측량의 종류가 13가지야. 11가지. 그러면 제1호, 뭐 제2호, 뭐 제3호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총 몇 개까지 있다고요? 11가지가 있는 거지. 11가지, 11호까지 있어.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각하사유 해당하면 등기를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해야 되는 등기를 해버렸다라는 거지 등기관이. 그러면 그때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나눠야 돼. 이게 다 뭐 무효다 유효다 이렇게 바라면 안 되고 나눠가지고 이거 2개 하고요. 나머지로 나눴는데 여러분 하자가 얼마나 중대하면은 먼저 1, 2번으로 썼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하자거든. 그 중대하자는 위반으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등기는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절대적으로 무효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절대적으로 무효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직권 말소. 근데 만약에 이게 3호 이하 위반으로 기록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자가 중대한 거예요? 봐줄만 해요? 이건 지금 비교적 경미한 거지. 비교적 경미한 하자니까 그거 무조건 무효라가 아니라 그때는 실체관계랑 부합한다면 그럼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록 하자가 있는 거야. 그래도 유효로 처리돼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직권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유효니까 말소를 못 하는 게 되는 거죠. 얘가 무효니까 말소를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유효가 되니까 말소를 못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보면 거기 직권 말소.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법 29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한 것이 발견했을 때 줄쳐봐요. 거기 29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한다. 거기 밑줄. 그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 어떻게 말소하라고요? 직권으로 말소해.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많이 어려우세요? 할만하죠? 네. 자 그래서 1호 위반이면 절대적으로 무효니까 직권 말소한다. 각각 받고 거기 2번 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번. 다 읽었습니까?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여기 좀 봐봐요. 아까 말소 등기 할 때 이거 말소 등기 할 때 얘가 이해관계인이면 그럼 얘한테 승낙서 받아와가지고 이것만 신청하라 그랬죠? 그럼 이해관계인 등기는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직권. 그게 2번이야. 자 등기에 말소 신청할 경우에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3자가 있을 때는 3자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해관계에 있는 이제 3자 명의 등기는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라고 돼 있다고. 오케이? 거기까지. 그럼 칠판 보세요 이제. 자 2번 등기한 말소해 볼게요. 이거 한번 말소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주등기로 해. 주등기로 한 다음에 2번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지우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생각에 지금 2번하고 3번 중에 어떤 게 말소 등기 같아요? 3번이 말소 등기야. 왜? 말소라고 써 있잖아. 그럼 1번은 무슨 등기냐? 1번은 보존 등기예요. 왜 보존 등기요? 보존이라고 써 있잖아. 2번은 이전 등기지. 이전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다음 여기는 설정 등기잖아. 설정이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말소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 이게 말소 등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해. 말소 등기는 부기 등기가 절대 없어요. 주등기로 몇 번 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쓰고 해당되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하는 거거든. 이때 이 말소라고 써져 있는 이 3번 등기 이거 요게 말소 등기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세요. 실행. 말소 등기는 주등기를 말소하든 부기 등기를 말소하든 항상 주등기로만 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등기. 그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에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줄 쳐보세요. 말소의 등기 한 후까지 줄 치고 끊어. 그리고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한다 거기 밑줄 치고. 그럼 거기서요. 말소 등기를 한 후라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 몇 번 등기를 말해요? 3번 등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등기 말소하는 표시해라 라는 말이요. 2번 등기 다 지우란 소리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말소 등기 실행한다. 하나 물어볼까요? 이런 부기 등기를 말소해. 부기 등기. 부기 등기를 말소할 때 그 말소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맞아요, 틀려? 응? 그럼 맞게 고쳐봐요. 말소 등기는 항상 뭘로 하라? 항상 주등기로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면 약간 부담이 가세요? 아니 이제 유튜브를 제가 듣는 게 있어요. 계속 정기적으로 듣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지들끼리 둘이서 막 대화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한 사람이 물어본 거야. 그 상대방한테 이제 대화 2명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싹 시작하면서 질문을 받았어.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지. 시작하면서부터 질문을 받으니까 괜히 부담되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질문을 받으면 부담이 되나? 그러십니까? 꼭 대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거예요. 걔들은 둘이밖에 없고 방송을 찍으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을 막 해야 되는 거로군. 근데 여러분들은 대답을 안 하면 그만인데? 자버려도 되고? 근데 그게 부담이 갈까나 싶은데 다 하는 것 같아. 결론은. 그래서 앞으로 질문을 좀 줄여보려고. 그러지 마요? 질문을 막 날려버려? 자, 말소 듣기 되게 중요한 거 끝났습니다. 말소 듣기 개념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이 말 나와야 되고 말소 듣기 할 때 이해관계가 있으면 승낙서 가져와야 돼. 없으면 각하시켜요. 근데 승낙 첨부해가지고 말소해달라 신청할 때는 이해관계 등기는 신청 안 해. 그럼 그것은 직권말소가 되거든. 이렇게 그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제 구분을 해야지. 그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만 해요. 그 종전의 사항은 말소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멸실 등기로 갈 텐데 이런 멸실 등기라는 말은
이게 이 등기 이름에서요 뭔가 소멸했구나, 없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다, 건물이 이렇게 있고 이 건물을 위한 등기 기록이 있어요, 등기부가 있어요. 그런데 자 건물이 다 부셔졌을까요? 등기부가 다 없어졌을까요? 멸실등기 설명하려면 요거지. 부동산이 어느 정도 소멸돼야 되느냐? 전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가 필요 없게 된 거지요. 그럴 때 멸실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동산 일부를 이렇게 소멸시켰다. 여러분 건물 이만큼을 잘라내 버렸어요. 이만큼 잘라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등기 기록이 계속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없애도 됩니까? 이만큼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유지시켜야 되죠, 그죠? 대신에 뭔가를 손 좀 봐야 되겠네요. 이럴 때 무슨 등기하는가? 변경 등기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변경 등기?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잘라냈잖아요. 그럼 건물의 면적이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표제부 쪽의 내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 그래서 부동산 전부가 다 없어지게 되면 멸실 등기하지만 만약 부동산 일부가 소멸됐어요. 그러면은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한다. 보세요 거기. 토지 함몰이나 포락 또는 건물의 소실 붕괴 등으로 인해서 한 개 부동산 전부, 자 부동산 전부 동그라미. 전부가 물리적으로 소멸했을 경우에 이걸 공시하는 등기예요. 끊어주고. 근데 자 멸실 등기는 부동산의 일부 거기 동그라미. 멸실된 경우에 실행하는 자 변경 등기와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변경 등기 앞에다가 구체적으로 무슨 변경 등기다 써봐요.